한양대학교 에리카 2029년도부터 2021학년도 학생부 교과 전형 입시 결과. 네. 내신 4, 5등급 여러분들이 쓸 수 있을지 없을지 보려고 녹화하는 거고요. 일단 우리는 내신 평균 등급을 보면 되겠다. 자, 앞자리가 일단 다 2네요. 그죠? 교과 전형에서의 내신 등급은 2등급이라서 학생부 교과로는 내신 4, 5등급이 쓰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그죠? 네. 평균이 2니까 내신 4, 5는 안 되겠다. 자, 그러면 학생부 교과로는 안 되지만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거는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 자, 학생부 종합 전형을 조금 내신으로 자세히 보기 위해서 보면은 2029, 2020, 2021년도 일단 최초는 4.3대가 있어요. 4.3대 지금 공과대학 4.3대 공과대학. 네. 에리카 캠퍼스는 인문계열, 공과계열 다 있긴 한데 공과계열이 좀 더 많죠. 네. 국제문화교 여기가 문과 여기 2, 3년 전에는 5등급, 4등급이 있었어요. 그죠? 경상대학 경영 쪽에서도 4등급에서 지금 올해에는 최초 3.9. 근데 이제 평균이 3.9라면은 실제로는 4점대가 있을 거고 전체 평균이 4.1이니까 그죠? 4, 5등급 5등급은 좀 오버한 거 같고 4.5등급까지는 좀 있지 않았을까. 그죠? 평균이니까.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등록한 사람 보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등록한 사람들의 평균이 지금 3, 4, 3, 2, 4. 네. 4까지 고르게 있죠. 그 다음에 4 후반대 친구들 꾸준하게 4 후반에서 5, 6까지 갔었던 친구들 여기는 어디냐? 인문계열 이쪽에 있는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내신 등급이 이러했었구나. 그죠? 그러면 이런 거 봤을 때 우리가 여기에 쓸만한 가치가 있겠나 없겠나. 자, 성적으로만 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라는 거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학과는 충원율도 좋죠. 150%, 100%, 78% 충원율이라는 것은 내 뽑은 학생 중에서도 이만큼을 더 뽑았다라는 거니까 충원율도 나쁘지 않겠다. 원래 뽑는 인원의 뭐 2배 가까이 뽑힌 거나 다름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충원율 같은 경우에도 높기 때문에 이런 데 학교를 노려보는 거 나쁘지 않겠다. 여기 밑에 경제 경영 학부는 충원율이 별로 좋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런 거 봤을 땐 그렇고, 그 다음에 경쟁률도 12.5인데 150% 충원됐으면은 이거 뭐야. 10대 1도 안 되는 한 자릿수 경쟁률로 떡락하는 그런 상태죠. 그죠? 그럼 이런 거 봤을 때 우리가 내신 이때 이 등급에 있는 친구들분들 물론 이제 매년 내신 등급은 상향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 건 이제 고3 됐으니까 다들 아시겠죠? 매년마다 이제 안정적으로 쓴 학생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수능 보는 걸 다들 꺼려 하다 보니까 내신 등급이 다 계속 상향 평준화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오를 수밖에 없다. 그럼 올해도 약간 여기보다 오르겠지만 지금 4 후반에서 중반인 애들은 4점 초반에서 4점 중반대가 가지 않겠는가. 그죠? 그 다음에 충원율이 괜찮으니까 그 충원율이랑 뽑는 인원을 보고서 경쟁률까지 비교해 보고서 눈치 싸움까지 마지막까지 해서 접수를 하면은 충분히 도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네, 이거는 지금 논술이에요. 논술인데 논술 평균대랑 비슷하죠. 논술이나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한양대 에리카 같은 경우에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학생부 논술이 부담스러우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도 괜찮지 않을까. 한양대 에리카 논술 문제는 지금 출제됐거나 출제 예상 기출문제 나와 있는 거에서 보면은 자료를 해석해가지고 자료에 대한 분석을 올바르게 쓰고 그 분석을 가지고서 예측하고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기본적 틀 잡혀 있는 걸 설명하면 되긴 하지만 자료에서 잘못하면 그냥 바로 아웃되는 단순 요약이 아니라 해석을 해서 요약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논술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더 실제적인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도. 근데 한양대 에리카라는 학교 자체가 이름이 더 인지도가 좋기 때문에 일반 학원 같은 경우에서는 한양대 에리카 잘 추천을 안 해주신 경우도 있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컴퓨터를 전공하고 있는 이 소프트웨어 학부를 쓴 친구 중에서 내신이
4.5인데 작년에 이제 입학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있는 아이 중에 한 명이 같이 썼던 아이인데 자기소개서를 엄청 열심히 빡세게 썼고, 그리고 이제 전공과 관련된 활동이 되게 많았어요. 전공과 관련해서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꾸준히 동아리에서 똑같은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축제 때 어떤 시연을 했다 이런 것들 활동들을 넣어가지고 전공에 대한 어필을 계속적으로 해가지고 네. 자기소개서 작성을 해서 합격을 한 사례가 있다. 네, 자기소개서가 아직 사라는 있잖아요. 3번 문항까지 있긴 하지만 1, 2, 3번까지 자율문항까지 해서 3번까지 있기는 하지만 그 자기소개서가 있기 때문에 내신 등급이 낮은 여러분들이 도전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결과를 한양대 리카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된 거예요. 우리는 교과는 애매하니까 교과 포기하고 종합으로 보면 종합 전체적으로 충원율이 80% 이상의 충원율이 있었대. 경쟁률이 18대 1인데 뭐 19대 1인데 80%가 충원율이 있다라고 하면은 네, 좀 더 쓸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에서 보면 자사고, 과학고, 외고가 거의 인원이 별로 없고 대부분 일반고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내 친구들 나랑 비슷한 활동을 한 배경에서 공부한 친구들이 쓴 거기 때문에 동아리 활동이나 기본적인 내용이 대부분 비슷할 수밖에 없겠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이것 때문에 자소서 어필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걸로 당락이 결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신 평균을 봤을 때도 그렇죠. 그래서 재학생 비율이 높기 때문에 결국 내 친구들이랑 경쟁하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자소서까지 조금 살짝 오늘은 언급을 하고 가려고. 자기소개서 공통 양식. 자, 2021년도에는 재학기간 전에 학업을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 활동에 배운 느낀 점, 네, 뭐 학교에서 활동하고 3개 했는데 이거를 줄여서 1번 문항으로 줄였죠. 학교에서 뭐 했는가? 그래서 너 활동은 뭐 했는가? 합쳐서 1500자. 여기 1000자, 1500자 있던 게 1500자로 줄었으니까 사실상 1, 2번 문항을 합쳐서 3가지 소스로 혹은 네, 2가지 이야기로 어필을 해야 되겠죠. 진로와 관련된 노력. 그러면 대부분 동아리 혹은 교과 활동 중에서 있지 않을까. 그죠? 그다음에 학습 경험, 교내 활동.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 사실 다 맥락이 똑같죠. 학습 경험이라는 것은 전공과 관련된 걸 해도 될 것 같고, 일반적인 학업 역량이 상향되거나 어떤 노력을 한 것들을 써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학교마다 전공을 보느냐, 전체적인 학업 성취도를 보느냐에 따라서 전공 2개 플러스 학업 하나, 그죠? 아니면 1 플러스 1 네, 이런 구성으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3번 문항이 학교생활 배려 나눔 협력 갈등이라는 구체적인 소재를 줬었는데, 여기선 타인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 친구들이랑 한 활동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대부분 보면은 학교에서 해주는 것들이 교과 학교 수업 중에서 조별 발표하는 것들, 그죠? 이런 내용들 많이 쓰죠. 그래서 대부분 이 소스는 비슷한데 이걸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 마침 이 주제를 다루는 과목이나 아니면 여기서 다뤘던 주제가 전공과 관련되면 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전공과 관련되도록 이야기를 풀어내는 게 또한 자기소개서 잘 쓰는 능력이겠죠. 그래서 그걸 띄어쓰기 포함해서 800자 내외니까 2가지 소스를 써도 될 것 같고, 한 가지를 자세하게 좀 강력하게 어필을, 내가 전공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이런 거를 표기를 해도 좋지 않을까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자유문화, 네, 메리트 네임밸류가 있는 학교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학생들이 선호한 대학교에서는 3번 문항까지 있어도 학생들이 가고 싶어서 자기소개서를 열심히 쓰겠죠. 네, 그런 걸 봤을 때는 자기소개서 뭐 3번이 있고 없고는 크게 뭐 중요한 것 같지 않고, 원래 3개 플러스 하나에서 원래는 4개 쓰던 거 3개로 줄었기 때문에 줄어도 사실 전 쓸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봤던 것처럼 4, 5등급 학생들이 자소서를 써서 합격을 올라간다. 그러면은 열심히 써야죠, 그죠?
수시에도 목숨을 건다는 표현은 좀 과하지만 수시에다가 열심히 집중을 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수능을 안 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에 당연히 집중해서 해야 되고, 저 같은 경우에도 고3 친구들 자기소개서 쓸 때는 한 달 내내 그냥 학원에서 계속 퇴근해서 계속 오네, 학교 끝나고 와서 계속 저랑 쓰고 고치고 계속 이렇게 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소개서는 내 학교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자세하게 잘 봐주시고 학교별로 어떤 유형을 뽑는지, 전공적 학성을 보는지 뭘 보는지 분석을 해주면서 봐주신다. 그럼 이제 담임 선생님과 열심히 이야기를 하면서 조율하면서 작성을 해도 좋지요. 그 다음에 그게 아니면은 본인이 다녔던 학원이나 신뢰 가는 선생님한테 도움을 청해서 비용을 지불을 해야겠죠. 당연히 하고서 거기에 도움을 받거나. 사공이 많으면 안 돼요. 사공이 적어야 돼요. 예를 들면 학원 선생님이 틀을 잡아줬어. 그러면 뭐 맞춤법이나 소재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풀어가는 거는 학교 선생님이나 같이 그런 부분들이 수정을 하면서 해도 돼. 근데 어디서 틀을 잡았어, 학원이나 학교에서 틀을 잡았는데 틀을 또다시 야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또 따로 바꿔,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신뢰할 수 있는 학교에 대한, 대학교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해주시는 분께 믿고 맡겨서 작성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되게 중요한 건데, 학생들이 많이 하는 거, 멘토 멘티 활동하는 거. 재학 중에 학습 경우 이거 가장 많이 쓰는 소재야.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소재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메리트가 있을까 하는 거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경영학과를 만약에 가고 싶다 그러면 자료 해석이나 표나 그런 부분들 이해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 교과를 할 때 어떤 조별 그룹 활동을 했는지, 어떤 분석들을 했는지, 전공에 대한 이해도가 어떻게 늘어나게 됐는지, 그러면 그 공부를 해서 어떤 부분들을 뭐 발전시키려고 어떤 부분 때문에 의미가 있게 되었는지, 그죠? 전공과 관련해서 배우면서 뭔가를 느꼈기 때문에 나에게 의미가 있게 된 거잖아. 의미 있는 활동이 돼야지 나 전공과 관련해서 이렇게 했어요만 하면 안 되는 거야. 의미가 있어야 된대, 의미가.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어떤 소재에 대해서 뭐 했어. 그러면 그게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과 관련된 이야기를 풀어줘야 전공 적합성을 보는 학교라면, 그죠? 자기소개서 어떤 내용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 비율이 학교마다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풀어가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죠? 전공과 관련되지 않았는데 의미 있기가 사실 쉽지 않지 않을까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대학교에 그 학과에 쓴 이유에 대해서 대학교에서 성적 이외에 자기소개서로 파악을 하는 건데, 전공과 관련된 깊이 있는 고민을 했구나. 진짜로 얘가 조금 진정성을 보이는 자소서를 썼구나. 그런 게 느껴지려면, 그죠? 그런 것들.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 이게 사실 제일 좀 어려운 것 같아. 애매한 것 같아. 조별그룹 활동할 때 친구들하고 뭐 시간 맞추는 게 어렵고 할 때 어떤 희생을 했는가, 어떤 노력을 했는가, 이런 관점에서 써야 옳은 것일지, 그죠? 아니면 동아리 활동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하는 거에서 맞춰서 해야 될지. 근데 사실 결국 뉘앙스는 다 비슷하잖아.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건데, 이 타인이 사실 학교라는 제한은 없기는, 그죠? 없어요. 재학 기간 중에 학교에서가 아니라 타인이라고 했어요. 타인. 그렇기 때문에 뭐 이외의 봉사활동에 대해서 써도 되겠는가라고 보면은 또 그건 아니겠죠. 교내에서, 근데 학교에서 인정한, 학교장이 인정한 사실에 대해서는 자기가 작성을 해도 상관이 없을 테니까, 그죠? 그다음에 근데 다만 이제 공교육 내에서 이루어진 활동을 작성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어떤 봉사활동이나 어떤 시설에 어떤 다른 활동을 한 부분에 대해서 좀 독특한 소재, 일단 다른 학교에는 없었을 법한 활동, 나만 했을 법한 활동, 그런 주제나 아니면 그런 타이틀명을 좀 갖고 있을 수 있는 걸로 어필을 해야 이 800자에서 좀 구별된 차별성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들, 그런 이야기들까지 좀 해봤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개인적으로 한양대 에리카 지금 제 학생이 논술을 하고 있는데, 논술을 해야 될지 자소서를 해야 될지 선택의 기로에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오늘 저도 어머님과 상담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를 하는 차원에서 킨 거고요.
사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자소서 부담될 수 있지만 네, 한 군데, 두 군데, 4, 5등급 학생들이 자소서 쓸 학교가 없다라는 사실을 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소를 써서 도전해 본직한 곳이 있다 그러면 이 다음은 2주 동안 빡세게 쓰시면 쓸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녹화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